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들이 대단히 좋았던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초 시작할 때 5일 동안 주가가 1년 동안 주가를 좌우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연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금년 1년 동안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마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장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요 상당히 기분 좋게 끝났는데 외국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에 많이 고생했던 주식들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1.39%, 242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400을 또 모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2% 올라서 73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요 오늘 6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그 거래대금 치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연초 대비 살짝 좋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코스닥은 7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히려 거래대금이 거래소보다 이렇게 많은데 금년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그동안에 더 고생이 많았다는 점에서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시면요. 최근 반등폭이 2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요. 정확하게 따지면 2180 정도에서 오늘 2428포인트 정도까지니까 근한 250포인트가 이렇게 단숨에 올랐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체감하기 힘든 종합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 애들이 강하게 매수 우회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급하게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추세로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모양인데요. 요 추세선, 요 상단에 항상 이렇게 부딪혔다가, 그러죠. 여기도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 부딪히는 듯 했지만 살짝 이렇게 반등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오늘 굉장히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금년 그 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분봉으로 하루 추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아주 높게 붙은 상태에서 밀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연초 시장이 이렇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높게 끝나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워낙 높게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정도로 끝났지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버텨줬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요, 오늘 1조 한 1000억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세장에서 개인들 매도세가 아마 1조 넘은 거는 또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 애들이 한 9천억가량, 근 1조가량 이렇게 매수 우회해줬죠. 기관이 한 2천억 넘게 이렇게 매수해줬고, 기관도 오늘은 외국 애들하고 함께 동반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로 그 수급을 좀 보면요. 역시나 이 삼성전자 쪽에 매수세가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또 시간 후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740만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 애들이 1조 가까이 산 것 중에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대부분 샀다. 한 절반 정도. 6만 원짜리를 700만 주라고 그러면 6, 7에 42, 한 4천억이 넘는 금액이죠. 절반 가까이를 삼성전자를 샀다. SK 하이닉스도 130만 주를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특징은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핵심주를 중점적으로 샀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상승해 줬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금시장 동향은 큰 변화 없습니다. 44조 5천억이니까요. 오히려 전일 대비 한 1조 정도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죠. 거기에 닦으면 작년에 이어서 꾸준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다.
작년에 장이 좋았을 때 거기에다 한 70조를 넘었었습니다. 이게 지금 44조니까요. 근 20조 넘어서 한 30조 가까이 개인들 고객 그 계좌에서 돈들이 빠져나갔다. 이런 시장 여건 때문에 지금 시장 볼륨이라든가 에너지가 많이 그 약해져 있다. 다만 이제 외국 애들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상승 추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애들이 한번 매수 우위한다 그러면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연초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외국 애들이 매수 우위로 이렇게 시장을 반등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이 추세가 우리만의 추세가 아니고 유럽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시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도 단기간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우리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은 이틀간 열렸죠. 그 이틀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도 함께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0.31% 올랐고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27이기는 하지만요. 그래프 모양이 앞에 고점을 거의 육박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이 깨지는 듯 하다가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어제 종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괜찮아요. S&P 500도 어제는 마이너스 0.07인데 그래프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72%인데요. 반도체 지수가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요.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긴 양봉으로 훌쩍 뛰어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이렇게 전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니케이는 플러스 0.35%. 오늘 시장이죠. 대만이 플러스 0.04%. 대만도 요즘 좋습니다. 상해 플러스 0.76%. 앞에 고점 뚫고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1.8% 올라가지고요. 홍콩 지수는 지금 아주 그 작년 6월달 최고치 여기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천 종합 지수 이거는 국내 중국 그 본토 거래소 시장이죠. 기술주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인데 중국 본토 시장도 이렇게 좋습니다. 모양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미국 시장 개별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보면은 애플 모양부터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애플이 2년 바닥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됐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우리 연휴 동안 이렇게 돌아섰고요. 특히 테슬라가요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테슬라를 사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한 4배 빠졌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지금 정도에서는 사도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 국내 전문가들 얘기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격만 보면 4배 정도 빠졌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뭐 메타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빅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야무지게 지금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되 가볍게 제 느낌을 이렇게 또 특히 그래프상으로 특이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충 아마 내용들을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프로 본 특이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제 눈에 오늘 좀 들어왔던 종목은 원익 IPS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7% 이상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외국 애들이 한 7만 주, 기관이 한 26만 주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2% 4% 올랐기 때문에
소부장 쪽 주식들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원익 IPS 그래프를 보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얼른 보셔도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이 긴 녹색선이 이게 매물대라고 봤을 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녹색선을 이렇게 붕 떠서 양봉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직전 고점을 힘있게 뚫었고 또 동시에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수급에서도 그렇고 신고가 단기 신고가가 났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어느 의미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물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던 반도체, 장비, 소부장들 다 전체가 그렇죠. 예, 특히 원익 IPS는 이제 장비주 가운데 대표 종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래프상으로 원익 IPS는 상당히 특이한 모양이다.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물대 벗어났고 앞에 직전 고점을 벗기는 이런 모양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무겁다 그러면 원익 IPS는 이제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한 7% 정도 이렇게 올라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격상으로 아직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그냥 지켜봐야 되겠죠. 진득하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죠.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MC넥스도 저는 원익 IPS라 비슷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되거든요. 근데 아까 원익 IPS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국내에서 굴지 기업이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소비 관련해서 가장 그 영향이 크게 받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MC넥스로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실적이요. 금년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 요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바닥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저점 매수 가격으로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사놓고 싼 가격에 매수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사놓고 기다리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금년 시장이 의외로 비관론자들의 그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지금 초장에 굉장히 강세로 이렇게 돌입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소외됐고 고생한 주식들이 단기간에 순환매로 좀 수익을 내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MC넥스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덴티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는 종목은 항상 쉽게 팔면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신고가가 나기 전에 이렇게 수익이 났던 그 수익률보다 신고가가 나고 나서 수익률이 더 큰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 대부분이 신고가 나기 전 수익률보다 신고가 나고 나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강성부 펀드에서 지금 경영 참여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샀던 가격에 비해서 근 30-40% 지금 올라줬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아마 그 경영에 참여한다는 그런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주가 이렇게 상승을 노린 그런 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이 있을 때요. 정상적으로 경영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구 펀드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그거를 다 믿기는 그렇지만 최근의 상승률로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나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된 그런 어떤 성장 가치가 앞으로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조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조정이 깊을 때 그럴 때 들어가도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크게 힘있게 올라가는 주식은요,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급등주 본 김에 레인보우 제가 로보틱스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상한가죠. 29%, 30%가 상한가 한도인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고서도 잔량이 74,000주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내용은 삼성전자가 거의 한 600억 가까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쪽이 이제 로봇 산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렇게 투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료가 나온 게 여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산 친구들은 그런 낌새를 미리 조금 알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이후로는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도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삼성이 이렇게 개입을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성장 동력을 가진 업종인데요. 삼성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같이 이렇게 여기에 투영되면서 이렇게 급등 국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신고가 날 때부터 그런 말씀 드렸죠. 요거 신고가 났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버텨보자. 팔지 말고 한번 버텨봐라. 흔들어도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 팔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한 종목에서 아마 작년에 혹시 손해 났던 그런 종목들 손해까지도 전부 반가이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자기가 산 종목이 전부가 다 올라갈 수는 없다. 항상 그렇지만 그 중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두 종목은 진짜 배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진짜 배기를 잡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끝을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방금 말씀드린 덴티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주, 대박주로 그런 얘기에 좀 들어맞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셨다고 그러면 2배 이상 아마 나셨을 텐데요. 중간에 들어왔어도 아마 50% 이상 지금 수익이 났을 겁니다. 삼성 얘기가 나오고 나서 샀어도 수익이 났다는 얘기인데요. 수익을 낼 때 야무지게 내고 팔 때는 여기서 이제 이 추세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날 때 그때쯤에 매도를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이 분출해서 위에 매물도 없습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에서도 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급등주는 쉽게 팔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PG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2만 원 넘었습니다. 모처럼 이제 또 2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작년 9월 20일 날 22,250원이 전고점이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 추세로 봐서는 요 앞에 고점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SPG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로봇 관련주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정도에서 겨우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런 걸로 봤을 때 SPG는 실적 면에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22,000원 정도는 금년에 넘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쫓아가면 안 되겠죠. 보면은 그 살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고 가는 종목 같아요. 덤덤하게 가지만 꾸준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SPG도 이렇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 제가 자주 추천을 드리는데요. 10만 원대에서는 사도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10만 300원인데요. 요 가격이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상장을 해서 16만 원까지 단숨에 2배가 올랐다가 지금 10만 원이니까 한 50% 이상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괜찮다. 실적도 굉장히 좋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향후 성장성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관련해서는 성일하이텍뿐만 아니고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거의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연일 동안 우리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글로벌 증시 오른 것만큼이 오늘 하루에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모든 종목이 이렇게 오른 것 같지만 여기에도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작년에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아직도 그 새기고 있는데요. 금년 후반기에 가면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후반기쯤이면은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 얘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식이라는 게 실물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소외됐던 그런 주식들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 준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이런 것들은 작년 연말에 의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원익 IPS나 MC넥스 같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주식들도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SPG, CS 윈드, 삼강 M&T, 또 알체라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밀릴 때 자기가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들어가도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등주 가지신 분들은 쉽게 팔지 마시고 이 상승 추세를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서 음봉이 나올 때쯤 그때쯤이나 매도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